돈 때문에 힘드신가요? 그럼 고쳐야 할 무언가가 있다는 뜻입니다. 안녕하세요. 북라디오 책 듣는 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들으실 책은 사이토 이토리의 부자의 인간관계입니다. 사이토 이토리는 중학교 졸업이 학력의 전부지만 일본 최고 부자이자 성공한 사업가인데요. 언론에 얼굴 등 자세한 신상이 공개되지 않아 괴짜 부자, 별난 사업가 등으로 불린다고 하네요. 작가로서도 여러 권의 저서를 출판하는 등 집필 활동도 꾸준히 하고 있는 그인데요. 그의 저서는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권이 베스트셀러가 되었죠. 오늘은 그 중에서 좋은 사람일수록 부자가 되어야 한다며 돈과 사람을 끌어당기는 법칙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책, 부자의 인간관계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프롤로그. 좋은 사람일수록 꼭 갖춰야 하는 것, 사람과 돈. 이 책은 모든 사람이 가장 알고 싶어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좋은 사람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냥하고 누구에게나 친절하면서 어려운 사람을 보면 참지 못하는 사람, 즉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이 모두 성공하는가를 따진다면 안타깝게도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신이 내려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고요? 좋은 사람이라 불리게 만드는 그 부분은 그대로 살리되 덧붙여 배워야만 하는 것이 있다는 뜻이지요. 그렇다면 더 배워야만 하는 것이란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돈 문제입니다. 좋은 사람인데 돈을 못 벌고 있다는 것은 당신이 잘 될 거라 생각해서 해왔던 어떤 일에 오류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그 오류를 고쳐나가 봅시다. 그럼으로써 돈의 흐름이 좋아질 것입니다. 또 하나 배워야만 하는 것은 인간관계입니다. 좋은 사람은 착하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상냥하게 대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뺏으려는 사람이나 당신을 깔보고 만만하게 대하는 사람에게까지 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그런 사람에게까지 미움받지 않기 위해서 벌벌 떠는 파동을 낼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파장이 맞는 사람하고만 즐겁게 지내면 됩니다. 돈 문제와 인간관계, 이 두 가지를 확실히 알면 앞으로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이 두 가지를 깨달은 사람이야말로 성공을 거머쥘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좋은 사람 노릇을 관둘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사실 이 책은 좋은 사람이 읽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즉, 나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저는 좋은 사람이야말로 성공해서 부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사람에게 돈이 모이면 좋은 일에 쓸 테니까요. 변변찮은 사람에게 돈이 모이면
변변찮은 일에 돈을 쓸 테고요. 또한 돈이 없으면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고 아파할 때 도와주기가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어하는 것을 그저 두고 보는 일만큼 좋은 사람에게 있어 괴로운 일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사람인 여러분, 꼭 성공해서 부자가 되세요. 세상의 좋은 사람들이 성공해서 행복해지는 것, 저에게는 그것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사이토 히토리. 돈 버는 이야기를 불편해하지 않는다. 세상에는 돈 버는 이야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정신적인 이야기나 신기한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 중에 돈 버는 이야기를 거북해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 사람들은 사랑이 담긴 이야기, 사랑이 담긴 행동, 혹은 세상을 밝게 만드는 이야기 등을 좋아하지요. 그래서 누군가가 돈 버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서둘러 화제를 바꾸려 합니다. 세상에 돈이 다는 아니니까 라든가 눈앞에 닥친 일을 즐겨서 하다 보면 돈은 알아서 따라오게 돼 있어 라며 이야기를 피하려고 하지요. 사실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좀처럼 믿기 힘든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믿기 힘든 분은 믿지 않아도 상관없으니 읽고 싶은 분만 읽어주세요. 돈 버는 이야기가 불편한 사람에게는 가난신이라고 불리는 영, 즉 부유령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신이 붙으면 그 사람의 의식을 확실하게 바꾸지 않는 한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생활이 힘들지 않을 만큼의 돈은 들어올 수 있어도 그 이상의 돈은 들어오는 일은 없죠. 왜냐고요? 가난신은 그 사람이 성공하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부자가 되면 그때부터 본인이 거기에 머물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돈을 잔뜩 버는 이야기라든가 부자가 될 수 있는 이야기로부터 가능한 한 멀리 떼어놓으려 하는 것입니다. 부자가 될 수 있는 이야기가 나오면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는 가난신이 손을 뻗어 그 사람의 귀를 막아버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귀가 막혀버린 당사자는 왠지 모를 가난신이 주고 있는 그 묘한 감정대로 움직여서 돈 이야기가 나오면 재짓는 느낌이 들어 혹은 돈 이야기가 나오면 영 불편하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가난신은 가난 파동을 내고 있는 사람에게 들러붙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말로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의식과 말버릇을 철저히 바꿔야 합니다. 나는 가난하니까 라는 말을 자주 해서 버릇이 들게 하면 안 됩니다. 나 꽤 부자잖아. 몸 건강히 일할 수 있으니 행복하지. 오늘도 밥을 먹을 수 있으니 잘됐다. 설사 돈이 없어도 이렇게 의식적으로 기운이 넘치는 말을 해보세요. 이처럼 말의 영에게 힘을 빌어 몸에 깃든 가난 파동을 부자 파동으로 바꾸는 일부터 시작해 봅시다. 그리고 나는 지금부터 열심히 돈을 벌 거야 라고 굳게 마음을 먹은 뒤 돈과 경제를 열린 마음으로 배워나가세요. 돈 이외의 다른 것은 끌어오는 일이 비교적 간단합니다. 하지만 다른 것들과 달리 돈을 끌어오려면 정신 집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신 집중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돈의 흐름이 바뀔 수 있습니다. 늘 하고 있는 일을 스스로 칭찬한다. 살다 보면 왠지 모르게 힘이 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몸과 마음이 지치고 의욕이 전혀 나지 않는 시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가라앉은 기분을 밝고 가볍게 전환시키면서 의욕도 무럭무럭 솟아나게 해주는 비장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오늘 내가 늘 하고 있는 일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10,000원 전차로 출퇴근을 하다니 훌륭한 걸. 애들한테 웃으면서 대했으니 난 좋은 엄마야. 부하의 장점을 알아주고 칭찬해준 건 아주 잘했어. 이렇게 자신이 늘 하고 있는 일을 칭찬하면 기분이 벅차올라 내일도 잘해보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자화자찬을 하고 나면 의욕이 솟아날까요? 그것은 뇌에 칭찬 회로라고 하는 것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본인에게는 겸손한 것이 좋은 것이라고 하는 국민성이 있어 사람들이 평소에 자신을 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차피 나 같은 놈이 뭐, 나한테는 무리야. 나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스스로에 대해 계속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하면 뇌에 스트레스를 줍니다. 그리고 이것을 계속하면 뇌에 불행회로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죠. 이 불행회로가 생겨버리면 매우 성가십니다. 일을 하다 아무리 멋진 찬스가 생겨도 어차피 나 같은 사람이 할 수 있을 리 없잖아 하고 지레 포기하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버릇이 이미 몸에 배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불행회로를 부숴버리려면 뇌에 칭찬회로를 만들어야 합니다. 칭찬회로를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기를 칭찬하는 습관이 생기면 칭찬회로가 점점 두터워지고 동시에 불행회로는 점차 가늘어지죠. 하지만 막상 자신을 칭찬하려고 해도 사실상 그렇게 눈에 띌 정도로 일을 잘 해내는 경우는 드뭅니다. 개중에는 특별히 칭찬할 거리가 없으니 나는 스스로를 칭찬할 수가 없겠군 하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요. 하지만 그렇게 특별한 일을 칭찬하라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있을 만큼 일상적인 일에 대해서 칭찬하라는 겁니다. 평소에도 늘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칭찬해 주는 게 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늘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해 오지 않았다면 지금의 당신은 없을 테니까요. 자신이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일은 사실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니 늘 하고 있는 일을 칭찬하고 또 칭찬해 봅시다. 며칠간 이렇게 칭찬하는 것만으로도 뇌에 칭찬회로가 생겨 동기부여가 점차 강화될 것입니다. 설사 10년간 불행회로가 지배하고 있었다 해도 칭찬회로가 만들어지는 데에는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빠르면 며칠, 늦어도 한 달 정도면 자신감이 붙고 계속 빠릿빠릿하게 행동할 기분을 불러일으키는 칭찬회로가 생겨납니다. 매일 자기 전에 내가 오늘도 늘 하고 있던 일을 잔뜩 칭찬해 주세요. 당신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의욕이 솟아날 것입니다. 자존감이 높을 때 도전도 쉬워진다. 저는 마지막에는 반드시 성공할 거예요. 우리는 이런 강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자존감이 높다고 말합니다. 운이 좋은 사람, 성공을 거머쥔 사람은 이런 자존감이 유독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을 하다 상사에게 크게 혼날 만한 실수를 했다고 칩시다. 이 경우에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이번에는 실수했지만 다음에는 그 부분을 고치면 돼. 그러니까 내일은 분명히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하며 자신을 바로잡는 데 빠릅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도 과감하게 도전하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에는 잘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반대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을 바로잡는 데 아주 오래 걸립니다. 한번 실수를 하고 나면 애초에 나 같은 건 안 돼. 거봐, 이번에도 실수할 거라고 했잖아. 라며 자기 비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음 도전을 할 때까지 시간을 질질 끌면서 고민만 하거나 도전하는 것 자체를 포기하죠. 그러나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지구는 행동의 별입니다. 따라서 행동을 해야만 모든 행복과 재수와 운이 들어오게 됩니다. 따라서 운이 좋은 사람이 되려면 몇 번이라도 과감하게 도전해야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운세를 높이는데 행동하는 것 말고는 특별한 비법이 없습니다. 또 자신 안에 자존감을 항상 가득 채워놓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스스로를 칭찬해야 합니다. 적절한 타이밍에 남들로부터 칭찬받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운이 별로 좋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누군가가 칭찬해주지 않을까? 누군가가 인정해주지 않을까?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계속 자신만의 껍질 속에 틀어박히죠. 하지만 스스로 알을 찢고 깨서 밖으로 나오려면 반드시 자기 자신을 칭찬해야 합니다. 나는 말이지 훌륭해. 나는 말이지 대단해. 나는 말이지 뭐든 잘해. 나는 말이지 마지막에는 꼭 성공할 거야.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말을 하면서 자존감을 높이도록 합시다. 상식에서 벗어나면 운이 좋아진다. 성공을 붙잡는 방법을 공부해도 운이 계속 좋아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특징은 상식을 신경 쓴다는 것입니다. 이건 상식에 어긋나. 세상의 눈이 신경 쓰여.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 이렇게 상식을 일일이 신경 쓰고 있다면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진심으로 즐거운 삶은 살 수 없습니다. 만약 세상의 상식이란 게 맞는다고 한다면 지금 일본에 이렇게나 불행한 사람들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 상식만으로는 행복할 수 없다는 건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이는 상식이란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신으로부터 온 알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평범한 게 좋아 라고 한다면 상식을 신경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만약 나는 평범함을 넘어서서 특별해지고 싶고 정말 행복해지고 싶어 라는 마음이 있다면 상식을 버리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운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상식을 뛰어넘는 사고를 한다. 이 말을 가슴에 꼭 새겨두고 모든 일에 적용해 보세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고 각오하면 편하다.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은 사실 어떤 것이 대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 어떤 것이란 다른 사람이 당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일 테죠. 예를 들어 자녀가 자신이 권하는 진로와는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해버리는 경우가 있죠. 남편의 바람기나 호색한 기질이 고쳐지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연세가 있는 부모님이 몸에 안 좋은 것만 드셔서 암만 주의를 드려도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이 생각대로 되지 않는 사례는 찾아보면 잔뜩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른 사람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경우에 왜 항상 이런 식인 거야? 하며 하늘에 대고 화만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 내가 그 사람을 꼭 바꿔보겠어 라고 의지를 불태우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이를 꼭 명심하세요. 어느 경우에도 바꾸고 싶은 상대는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원래 사람은 남을 바꿀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바꿀 수 있는 건 나 자신뿐이다. 그렇게 마음을 먹는 쪽이 훨씬 편합니다. 덧붙여 남을 바꿀 수는 없지만 바뀌지 않는 이 사람에게 나는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 그것이 당신의 영혼에 있어 최고의 수행이 되는 겁니다. 설사 부모, 자식, 부부간이라도 상대의 사고방식을 바꾸자라고 생각하면 엄청난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이 사람도 이 사람대로 어쩔 수 없겠지. 그럼 나는 이 사람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마음이 유연해져야 비로소 상대의 장점이 잔뜩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유연해지면 바로 파동이 변하고 그로 인해 상대의 파동이 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 상대의 마음과 사고방식이 갑자기 변하기도 하죠. 즉, 상대는 바뀌지 않는다고 마음먹는 것만으로 이러한 기적을 일으킬 수도 있는 겁니다.